그날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골목 초입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저녁 반찬 생각뿐이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일 가게 앞 의자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집 앞 큰 길로 나가려면 작은 골목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골목 초입 왼쪽에 조그만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가게였습니다. 계절 따라 귤 상자가 놓였다가 참외가 늘어섰다가 사과가 쌓였다가 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출근할 때도, 장을 보고 돌아올 때도, 저녁에 바람을 쐬러 나갈 때도 늘 그 길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상 접이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구 왼쪽, 하나는 오른쪽. 낮에는 주인 부부가 하나씩 나눠 앉아 있는 날도 있었고 2자리가 빈 채로 놓여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가게는 그냥 골목의 일부였습니다. 가로등, 전봇대, 분리수거장처럼 늘 거기에 있는 것.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것들.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 앞까지 나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귤 달아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늘 지나가던 속도로 늘 지나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나친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는 것, 그 2가지가 다른 말이라는 걸 그날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도 의식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늘 있던 접이의자 2개 중 하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접혀서 벽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어야 할 2자리 중 1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가게 앞은 늘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안쪽으로 조용히. 저는 괜히 귤 상자를 한번 쳐다보고 사과 상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혼자 계세요? 아주머니는 잠깐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병원 갔어요.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무겁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듯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가게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있던 의자 하나가 접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주머니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왜 멈췄는지는 집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귤 한 봉지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 의자가 생각났습니다. 접혀서 벽에 기대어 있던 의자. 늘 2개였는데 그날은 하나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자리. 처음에는 평소와 다른 장면이었기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귤을 씻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과일 가게였고 그저 아주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2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게가 있었고 과일 상자가 있었고
접이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장면으로만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없어져서야 두 개가 늘 거기 있었다는 걸 비로소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상하게도 과일 가게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해 가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전해 가을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선배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에 오래 피어있던 화분의 꽃, 골목 끝 담벼락에 누군가 새로 그려놓은 그림 한 점, 다 예전부터 거기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란스러운 것들이 걸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진다고요. 그런데 저의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닫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자 하나가 접혀 있는 장면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달라진 건 과일 가게 앞 의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저의 눈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골목을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여전히 그 골목을 지납니다. 과일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과일이 바뀌고 날씨에 따라 상자 놓인 자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접이의자는 다시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멈춥니다. 오늘 사과가 좋아 보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나 가져가요. 오늘은 정말 달아요. 예전 같으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을 말을 이제는 한마디쯤 건네게 됐습니다. 과일을 사지 않는 날에도 안녕하세요. 그 인사 하나만큼은 남기고 갑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익숙한 풍경을 풍경으로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 해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곧 저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늘 거기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것들을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도 늘 거기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켜는 라디오 소리,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피는 골목 끝 배롱나무, 그리고 오래전부터 같은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 저는 그것들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이 옵니다. 어느 날 문득 늘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늘 있던 사람이 병원에 가 있거나 오래된 나무가 잘려나가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야 비로소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압니다. 과일 가게 앞 의자 하나가 접혀 있던 그날처럼 그 생각은 저를 잠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어제까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멈춥니다. 걷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들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늦춥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그냥 서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멈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늘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골목에도 그런 자리가 하나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작은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말 없이 그 이후로 저는 가끔 멈춥니다. 늘 거기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보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골목에서 멈춰 섰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